이 비상의 날개를 펼치고 있는 이 4만 명의 태극기 혁명 결사대 그 실체를 아십니까? 제가 이런 글을 올렸었습니다. 자, 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개인 박근혜의 탄핵이 아닌 이 대한민국의 탄핵이라고 제가 3년 전에 그걸 선포를 했습니다. 법과 원칙, 헌법이 파괴됐다. 그걸로 사실상 대한민국의 그 경제, 외교, 안보, 국방 할 것 없이 거의 이 완전 교란돼 버렸죠. 특히 국가를 지탱하는 이 근간인 법, 원칙, 헌법이 유린됐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질서가 파괴됐어요. 우리는 질서를 바로 잡으려고 나왔다 보면 돼요. 이 질서가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들 질서가 바로 잡혀 있습니까? 모든 질서가 다 흐트러져 가지고 한마디로 그냥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지금 흥청망청 그냥 놀고 있죠. 문재인은 흥청망청 퍼다 주고 그냥 그렇습니다. 자, 이 더럽고 추악한 이런 나라를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이런 나라를 우리는 후손들한테 물려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태극기 하나 손에 들고 생업은 뒤로 한 채 우리가 아스팔트 광장으로 나와가지고 이거 잘못됐다. 그런 그 위기의식을 심어주는 투쟁을 했지만은 대한민국의 이 대부분의 국민들, 특히 보수 국민들조차도 우리들의 이 소리를 외면을 해버렸습니다. 귀로 듣지 않고. 그 결과 지금 거의 다 넘어갔죠. 사실 이걸 다시 태극기 혁명 물결로 완성을 시켜야 되는데 이걸 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한 분. 그분이 바로 선거의 여왕 박근혜 대통령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나서지 않으면은 이건 해결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인물이 없어요. 인물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이 존재를 빼버리고 묻어버리고 나면은 이 보수는 50년이 가도 그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맨날 깨진다는 거죠. 그게 팩트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 없으면 우리 보수 진영은 시체입니다, 시체 그냥. 그만큼 중요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태극기 혁명 결사대의 주군은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님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항상 하루도 빼먹지 말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의가 있는 분들은 여기에 반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마지막 재판이 될 수도 있는 7월 10일 날, 그날이 중요한 날이죠. 그날 만약에 이제 검찰 측이든 박근혜 대통령 측이든 상고를 하지 않고 이의를 달지 않으면은 기나긴 참 하게 말도 안 되는 재판 종지부를 찍는 날입니다. 그거 되고 나면은 이제 8.15 특별 사면이라는 이제 부분이 문재인한테 넘어가요. 문재인한테. 그럼 이제 문재인이 해줄지 안 해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지만 50대 50입니다. 우리 이 태극기 혁명 결사대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물론 자존심 상하지만은 8월 15일 날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특별 사면으로 나오시기를 우리는 기도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어쨌든 나오셔야 됩니다. 여왕께서 나오셔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커뮤니티에서 예고했듯이, 태극기 혁명 결사대 실체를 7월 10일 날 볼 수 있을 거다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4.15 총선을 거치면서 사실상 특히 아스팔트 정당이라 해봐야 우리 공화당,
그리고 기독자유통일당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뭐 어떤 적어도 뭐 어느 정도 되는 이 깜냥이나 되는 이 조직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어야 뭐 그걸 정당이라고 하지. 아무런 조직도 없이 모여봐야 뭐 어떤 동네 계모임 정도도 되다 안 하는 뭐 20, 30명 모여가지고 뭐 시도당 창당이나 하고 하는 그런 개 쪽팔리는 짓을 하는 그런 정당은 정당이 아니죠. 시민단체보다 완전히 죽은 그런 모양 빠지는 그런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명함만 봐가지고 그 정당 흉내 좀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쪽팔립니다. 친박신당이라는 데가 있죠. 뭐 어제 인천 지역 시당 창당식을 한 모양인데 뭐 한 20, 30명 모여가지고 하시대요 보니까. 거기 홍문종 대표. 거기에 참 기가 막힌 이런 지금 부정선거 주장을 하고 있는 이 총선 국회 선거에 낙선을 한 완전 물 마신 민경욱 전 의원이 거기에 와가지고 뭐 축하 메시지를 하러 와가지고 아니 당이 잘 되라고 그런 이 강연은 안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부정선거 뭐 이런 주장만 얽고 있더라고. 말도 안 되게 개 쪽팔리게. 이 자들이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 만약에 사면돼가지고 나오시면은 또 이것들이 바로 그냥 발 딱 얹어가지고 지희들이 박근혜 대통령 석방 외친네 하고 다 개떼같이 달라들 족속들이에요. 홍문정뿐만 아니고 정말 더 이상 이제 좀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뭐 구라라고 칭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난 직설적인 용어를 좋아하죠.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좀. 그게 대통령한테 똥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친박신당. 예? 그 이름이 아깝습니다. 나갔으면 좀 잘해야지. 개 쪽팔리게 그따구로 지금 하고 앉아 있습니까? 예? 참 염려가 됩니다. 예, 다시 말하면은 뭐 저는 친박신당 홍문종뿐만 아니고 저 민경욱, 뭐 김문수 할 거 없이 우리 공화당 엄청난 타격을 입혔죠. 예? 말도 안 되는. 저자들이 그러니까 대통령님 나오시면은 또 옆에 발 얹은다니까 그냥 바로. 예? 언제 그랬냐는 뜻이. 그러면 개판돼 버려요. 제가 일찌감치 갈라치기 해야 된다 했죠. 예, 그거 항상 머리에 담고 있어야 돼요. 예. 거기에 멋모르고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야 우리가 뭐 얼굴도 모르니까 뭐 다시 온다 해도 뭐 알 바 아니지만은 그렇습니다. 예. 서석구 변호사도 나갔어요. 서석구 변호사는 원래 우리 공화당 당원 아니었잖아요. 당원이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것들은 약간 틈만 나면은 시간만 조금 나면은 의장 관리하기 위해서 이 지지층도 아니지 박수부대 그거 관리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 한 번씩 실질실질 꺼내줍니다. 예? 예. 그러면은 또 순진한 우리 어르신들 박근혜 대통령 위하는 이야기 해주니까 고맙네 하고 또 박수 보내줘요. 이제 그런 짓 좀 제발 하지 마세요. 좀 정말 정말 눈 뜨고 못 봅니다. 그거 저 같은 경우에 3년 내내 그렇게 해가 왔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만 좀 하면은 그냥 어제 3일 전에 우리 공화당을 욕하던 자가 지금 우리 공화당 욕 안 하고 박근혜 대통령 띄워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좀 해버리면은 그냥 또 박수 보내주는 사람들이 다수가 있다니까요. 거짓 좀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예? 그러니까 저것들이 개 돼지로 보고 갖고 노는 겁니다. 맨날 이용만 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예. 자, 희망님 어서 오십시오. 네. 가상공간,
자유스럽게 이 글 댓글 좀 올려주세요. 예. 뭐 최영주 학생 이름이 여기 왜 나옵니까? 예, 최영주 학생. 야이선님 생방송 오래간만에 봅니까? 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스커저님도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병아리님도 어서 오세요. 병아리. 뭐, 꼬꼬라고 하지, 그냥. 네? 자, 제가 이 방송 초반에 잠깐 언급했듯이, 자, 요 이야기 하면서 제가 좀 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 강화문부터 해가지고 서울시청인데, 그리고 서울역인데 지금 집회 허가가 안 나잖아요. 저거 우리가 확번 뚫어야 됩니다. 예, 뚫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이 전략을 좀 이제 세워야 될 거예요. 예. 저 새끼들이 뭐 허가 안 내준다고 우리가 막무가내로 그냥 무방비로 뭐 당할 수는 없죠. 예. 이 외곽에서만 계속 뭐 소리 내는 거 하고 광장으로 진입하는 거 하고는 완전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는 허가를 내주잖아요. 예? 허가를 그랬는데, 지금, 말도 안 되죠. 코로나, 저것 때문에, 중국 폐렴 때문에 허가를 안 내주는 건데, 집회 신고하러 가면 아예 불을 해버리는데, 그거는, 명분이 못 되죠. 예, 불의의 명분이 못 되죠. 우리가, 그러니까 야외에서 행사를 해가지고, 중국 폐렴 코로나가 걸렸다는 얘는 지금 나온 게 없습니다. 예? 예, 전철, 지하철, 나이트클럽, 룸사롱, 바, 이런 데가 부비부비 하는 데인데, 그런 데가 더 심각한 데인데, 광장에 이 집회하는 그 현장, 그걸 강제적으로 통제를 한다. 우리 그냥 계속 두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예. 나중에 밀어붙여야 돼요. 예. 밀어붙여야 되고, 거기서부터 실질적인 투쟁이, 또 시작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당장에 우리가 바로 외곽에서 집회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연다는 그런 건 아니고, 이걸 공론화를 시켜가지고, 계속 치고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고. 자, 여러분들, 이 태극기 결사대의 이 실체를, 아십니까? 제가 오늘,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는데, 그걸 이 눈치 까고 아는 분들이, 있대요. 그렇다 해가지고, 그걸 또 상세하게, 책임당원 4만 명, 일반당원 40만 명, 그런 글을 올릴 필요 없습니다. 예. 그 세력을 좀 모르는 사람들이 궁금해 하라고 제가, 그런 논조로 이 글을 쓴 거예요. 예, 글을 쓴 거니까. 거기에 애써서 우리 공화당이라는 걸, 댓글에 달면서, 집어열 필요는 없습니다. 예, 예.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예,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자, 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거 먼저 좀 알아야 돼요. 우리 진성태극기 하면 90%가 우리 공화당 아닙니까? 우리 공화당에는 이 진성당원이 4만 명이 있죠. 즉, 책임당원이 4만 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당원은 한 40만 명. 근데, 이 힘을 아직, 추측을 못하는 모양이에요. 이 본인들조차도.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조차도, 우리의 이, 혁명 결사대의 힘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글을 커뮤니티에 쓰고 오늘 이 주제를 달한 거예요. 예? 예. 이 4만 명의 태극기 혁명 이 결사대의 이 힘이 자 과연 대한민국의 이 특히 보수의 중심축이 돼 가지고 뭐 그냥 말로만 글로만 뭐 떠드는 그런 행태 주둥이로만 털어내는 뭐 그게 되겠느냐. 3년 동안 해왔는데 받지 않느냐, 한 게 있느냐, 이런 힘 빠지는 생각, 소리 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 이 힘이 어마무시한지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부분이에요. 예? 이 힘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오늘 제가 한번 해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해부를. 예. 정형외과 이 의사처럼 그냥 딱 해부를 해버릴게요. 예? 예. 자, 요 이야기하기 전에, 왜 이제 이 어주비들, 잘 모르는 사람들, 예, 이 혁명 결사대급이 아닌 사람들은, 집회를 왜 하느냐? 나라 잘 돌아가고 있는데, 먹고 사는데 별 지장 없는데, 왜 대통령 욕이나 해사고 그러나? 문재인 저 대통령 욕을 말라 하는데, 이 보수 중에서도 그러는 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투쟁을 왜 하느냐? 왜? 문재인을 왜 타도를 하려고 하느냐?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거 이루 말할 수 없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래도, 여기에, 우리 이런 세력이 아닌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들어와 있다 판단하고, 그들을 깨우쳐 줘야 되겠죠. 우리가 왜 이런 태극기 혁명 결사대를 만들고, 문재인을, 끌어내리려고 타도하는 그런, 투쟁을 하는지에 대한 그 당위성을, 머릿속에 박아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하든 안 하든, 예? 예. 계속 그냥 우리들끼리에만 소리만 내면 안 되죠, 그냥, 예. 자, 그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되는 그 이유, 문재인이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도 없고, 문재인이는 안 된다. 그 이유가, 문재인이가 저 대통령 자리에 앉고 나서, 이 현상이 벌어진 게 있습니다. 예? 자, 70년 동안 그 대한민국이 이런 눈부신 성장을 하는, 그 뒷백이 돼 있었던 이 한미동맹을 사실상, 거의 훼손 정도가 아니고 완전 파괴시킨 거나 마찬가지였죠. 예? 예. 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재인이가 하는 이야기 귀로 듣지도 않습니다. 아예 패스해보고 제끼 놔보고 모든 대북 이 한반도 이 전략을 세운다 보면 돼요. 예? 예. 문재인 지가 안달이 나가지고 그냥 퍼다 주는 것밖에 없는 거지 그 외에 그 이상 이하도 없는 겁니다. 자, 문재인이가 그 한미동맹 사실상 파괴시켰고 그리고 한미일 삼각이 연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데 이거 보세요. 일본하고 어떤 관계가 돼가 있습니까? 예? 예. 이것 또한 거의 파괴시킨 거죠.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예? 자, 그리고 그 북한하고 쇼했다는 거 다 발각됐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가 보십시오. 내가 얘기는 했잖아요. 남북 연락사무소 파괴, 같은 쇼 하지 말아 했죠. 저것들 분명히, 남북 회담이나, 미북 회담, 이런 쪽으로 또 스텝 밟는다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예? 밟잖아요. 밟잖아요. 이 미북 회담 그거 만들어 주려고 문재인이가 지금 스텝 밟고 있다 아닙니까? 저 또 김정은하고 문재인하고 또 회담하는 거예요.
쇼하는 겁니다. 내가 며칠 전에 남북연락사무소 파기할 때 이미 저거는 쇼일 뿐이고 좀 있으면은, 이미 이야기했죠. 예? 쇼질 회담할 거라고. 자, 그리고 문재인이는 그 해외로 나가면은, 대통령으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주요 이런 그 선진 국가에서. 한마디로 이 왕따를 당하고 있죠. 이 왕따 당하면은, 여러분들 왕따가 뭐 할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왕따에는 어디에나 있어요. 학교에 가도 왕따가 있고, 우리 아스팔트 진영에 나와도 왕따가 있고, 아무도 상대 안 해주는. 하물며 뭐 이 아파트 이런 분여회 안에도 왕따가 있어요. 어디에 가든 왕따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왕따가 뭘 해보려고 설레발레 쳐가지고 되는 거 맞습니까? 이 국제적 왕따 문재인, 이 쪽팔리죠. 이런 자가 대통령 앉아 있으면 안 되죠. 예? 비교를 해보세요.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국제적 그 위상, 해외에 나갔을 때 어떤 대접을 받는지, 그 국가 브랜드 가치하고도 맞먹는 겁니다. 예? 저런 덩신을 갖다가 계속 대통령 자리에 앉히는 결과 지금 어떻게 파괴돼 버렸어요. 대한민국의 질서가. 자, 그리고 가만히 있는 그 원전 우리나라 기름 한 방울 안 나는데 원전을 갖다가 폐기시킨다. 나중에 그 후폭풍 이미 일어났죠. 정말 이 4차 산업혁명을 달리려면은, 그 원전 핵심 기술자들이 꼭 원전뿐만 아니고, 그 기술의 그 응용, 융합이, 그 4차 산업혁명하고 엄청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연결관계가 만들어져요. 그런 기술자들 해외로 전부 다 취업 다 나가버리고, 나중에 어떻게 진짜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불러들일 겁니까? 불러들인다고 당장 옵니까? 예? 수십 년 동안 그게 축적된 그 기술자들을 싹 다 갖다 버리가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대통령이라는 자가. 예? 그 외에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또 경제, 소득주도 경제 성장이라는 그 누구도 사용하지 않는 이거 해가지고 자영업, 중소기업, 뭐 글로벌 기업, 대기업 할 거 없이 이게 생태계가 있습니다. 연결고리가. 이게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교란돼 버렸습니다. 산업의 생태계가 교란됐어요. 결국 지금은 눈에 바로 안 들어오죠. 예? 좀 있으면은 그게 피부로 그걸 느끼게 돼 있습니다. 예? 이 산업의 연결고리 생태계가 교란돼가 끊겨버리면은 안 돌아가요. 이게 체인이 딱 연결되어 있는 이게 끊겨버리는데. 예? 파괴다 시켰잖아요, 이거 지금 사실상. 이 코로나로 인해서 돈을 시절 막 찍어내가 퍼주다 보니까 잠깐 그게 가려버리고 있는 것 뿐이지, 예? 그거 터집니다, 좀 있으면은. 준비하세요. 터진다니까요. 벌써부터 중소기업들은 그냥 다 죽는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 겨우 대기업도 지금 뭐 자산 다 팔아치우고 있는데 살아남으려고. 자, 그리고 가장 염려가 되는 거는 문재인의 이 사상, 이 대갈바구 속에 박혀있는 이 사상이 문제라는 겁니다. 자, 문재인은 이 사회주의 사상이 딱 박혀있죠. 자, 단순히 이리 이야기하면 모릅니다, 국민들은. 네, 일반 국민들은. 우리는 알고 있지만. 왜 문재인이가 그 사상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박혀있는 게 아니고 사회주의 이 사상이 박혀있느냐. 그게 다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 문재인이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낮은 단계의 고려 연방제 통일한다고 공약으로 내걸었잖아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일단 물론 그 이전도 있었지만은 예? 예. 근데 국민들은 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문재인한테 찍어줬어요. 그래가 대통령이 된 거고. 자, 대통령 된 이후에 국민들을 상대로 사회주의로 가도 되는지 실험을 했습니다. 이 문재인이가. 어떤 실험을 했느냐 하면은, 그런 말을 안 해도 되는데, 이 신영복이, 이 김일성 주체 사상가 아닙니까? 존경한다고 문재인이가 이야기했죠. 김원봉도 마찬가지고, 이 주체 사상가 아닙니까? 존경한다고 김원봉이를 국립묘지에 안장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 자, 국민 여러분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반응이 없어, 반응이. 이거 봐라. 반응이 없네. 그 실험을 하고 있는데도. 교묘하게, 교활하게. 자, 그리고 뭐,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가가지고, 공산화되는 걸 보고 희열을 느꼈다. 교훈을 얻었다. 이런 온갖 잡소리를 다 하는데도 국민들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문재인의 지지율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우리 같은 입장에서 볼 때는 기가 차는 거죠. 뒤로 넘어지는 겁니다. 문재인이가 저렇게 실험을 하고 있는데도 국민들은 얼빵아애가 동태눈깔 해가지고, 아니, 좀비도 아니고 찔러도 반응이 없어, 국민들이. 문재인이가 그렇게 치밀하게 실험을 국민을 상대로 하고 있는데도, 지지율이 저렇게 높다는 사실. 그게 완전히 지금 잘못됐다는 거죠. 이 대한민국이. 그리고 또 실험을 자꾸 하들 아닙니까? 지 하수인들, 이 조국 이 인간이 예전에 그 법무장관 되기 위해서 그 청문회 할 때,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이 조국, 그게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식으로 이야기 안 하답니까? 국민들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대요, 별로. 우리만 그냥 입에 거품 물고 난리를 지르는 것밖에 없었고, 그리고 국가보안법 제7조 폐기시켜야 된다. 그러는데도 반응이 없어. 국가보안법 제7조 폐기시켜버리면은 그것도 시급히 폐기시켜야 된다 안 하답니까? 저 조국이가 예전에. 그걸 왜 폐기시켜? 그게 뭔지 국민들은 또 모르는 거야. 그거 폐기시키면은 북한을 찬양, 선전, 선동하는 걸 합법적으로 그냥 막 광장에 나와가 뛰댕기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막을 수도 없어요. 김일성 주체 사상을 찬양을 하는데도 대한민국에서 막을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폐기를 시키려고 한답니까? 그런데도 국민들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게 다 사회주의로 가는 그 국민들의 반응을 실험을 했는데 이거는 무슨 썩은 시체도 아니고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죠? 감각이. 이게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게. 저런 상태에서 가보세요. 물론 완전 북한 어떤 저런 그 체제로의 통일 하진 않겠죠. 중국식 사회주의 그걸 표방을 하겠죠. 중국은 경제는 자유 시장 경제, 이 정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렇게 돼가 있죠. 자, 근데 중국이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이 종교라는 게 그 국가를 지탱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중국 저런데 보세요. 그 우한 그 폐렴 일어난 지역 그 교회를 갖다가 완전히 다 두드려 부숴버리잖아 아닙니까? 자, 우리나라는 이 4대론으로 이 눈부신 성장을 했습니다. 이 4대론이 없었으면은 이 반만년 당군 역사 이래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이 그때 아니었습니까? 지금 물론 다 파괴시켜 나가고 있지만 저 문재인 저 인간이. 예? 아니 당군 역사에 이렇게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5천년 만에 처음입니다. 5천년 만에. 이 기회를 살려가지고 이 기회를 살려가지고 아시아 제1의 국가로 올라서야 되는 그런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 판에 지금 이 지랄을 하고 앉아 있어요. 예? 자, 그 4대론 반만년 역사 이래 가장 강한 국가를 만들어낸 그 주춧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있었죠. 우리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폐망할 때 북한은 공산주의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했을 때, 저 북한은 자유시장이 아니고 통제경제를 했어요. 통제를 시키는.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미 동맹을 할 때, 저 북한은 조중동맹, 중국과의 동맹을 표방을 했죠.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기독교 입국론, 기독교를 얹었어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런데 저들은 완전 사이비 강신도급이죠. 사이비 종교. 북한에는 사이비 종교가 아주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모든 그 북한 주민들이 그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죠. 그게 바로 김일성 주체사상. 우리나라는 기독교 입국론을 얹을 때 저들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얹었어요. 그 사이비 종교. 자,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이 이승만 대통령이 이 위대한 4대론을 가지고 딱 기둥을 세웠어요. 설계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바톤 이어받은 이 박정희 대통령,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60대, 70대 우리 선배들 함께 산업화 성공시켰다 아닙니까? 그 결과 지금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자, 남과 북의 이 첫 출발, 한 70여 년 전에 출발할 때 이렇게 출발했어요. 자, 그 결과 지금 어떻게 돼가 있습니까? 북한은 전 세계에서 그냥 가장 못 사는 국가로 추락했죠. 우리나라는 10대 경제대국이 됐고, 10대 경제대국. 자, 여러분들. 북한은 하나의 우리나라 한 군 정도밖에 안 된다고 내가 이야기했죠. 경제력이 이미 50배 이상 차이 납니다. 50배가 아니고 거의 100배 정도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수출입 이런 거는 400배 이상이 차이 나요. 우리나라 군 정도의 경제력밖에 안 돼요, 북한은. 무기도 2세대 무기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2세대 무기. 우리나라는 4세대, 5세대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군사력의 차이가 북한은 눈을 감고 싸우고 우리는 눈을 뜨고 싸우는 거하고 똑같은 격차예요. 그런 격차가 벌어지는 겁니다. 경제력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북한 저거 가지고는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미국에 의한 고사 작전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니, 뭐, 어령군이나 함안군, 뭐, 저런, 군 정도의 끝밖에 안 되는 굳이 김정은이를 직책을 붙여준다면은, 북한 군수가 한 5급입니까? 계급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 취급해줘버리면 돼요. 군수 따위를 가지고, 맨날 쪽팔리게 뒤닥뒤닥 할 겁니까? 그냥 내비두면 돼요, 저거는. 예? 미국이 저거는 알아서 해버립니다. 예? 우리는 우리 할 일이만 하면 돼요, 그냥. 그런 겁니다. 자, 지금 보세요. 일반 국민들, 문재인을 왜 우리가 지금 타도를 하고, 문재인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는 걸, 이유를 들이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투쟁을 하는 겁니다. 투쟁을. 이 질서를 바로 잡아주려고. 그래야 우리 후손들한테
미래가 보장되는 나라, 아주 깔끔하고 쌈박한 나라 물려줄 거 아닙니까? 더럽고 추잡하고 그 부끄러운 나라를 물려줄 겁니까? 예?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박근혜 이 모든 게 잘못된 게 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태로 인해 가지고 시작이 됐어요. 이 대통령이 무슨 국업 공무원도 아니고 공무원도 그런 식으로 파면을 시키면 안 됩니다. 국업 공무원, 말단 공무원도.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모든 하나에서 100가지의 그 뭐 절차고 뭐고 막 법 무시하고 헌법 무시하고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을 끌어내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 파괴가 돼버린 겁니다. 원인은 거기서부터 일어났어요. 이걸 바로 잡아야 돼요. 이걸 바로 잡지 않는 상태에서는 특히 보수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50년을 가보세요.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보수라는 이 어떤 행체가 아예 이제 다 사라져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한 개의 체제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지금 만들어져 나가고 있어요. 보수라고 그 맥락을 유지하고 있는 핵심 세력은 이 태극기 혁명 결사대밖에 없는 겁니다. 태극기 혁명 결사대. 있습니까? 미래통합당이 저것들이 지금 보수입니까? 다시 국회에 들어간다고 첫 지랄하는데 그럴 것 같았으면은 상임위원 자리 그 18개를 왜 다 쳐내주고 있습니까? 이 주호영이라는 이 원내대표이자는 아니 쓸데없이 그 절에는 말라고 척기 들어갔다가 나옵니까? 들어갔으면은 대가리 가죽이나 벗기고 나오든지. 아니 103석 힘이 없어서 더 이상 중과 부족이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180석이라서 저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이런 완전히 정말 자식으로 치면 진짜 못났죠. 어떻게 저렇게 무능할 수가 있습니까? 책임감 없을 수가 있습니까? 다 준화놓고는 상임위원 자리 다 준화놓고는 지금 다시 국회에 들어간다. 국회에 들어가 누가 뭐 할 건데? 그래서 내가 차라리 103개 그 금배지 다 던져버리고 국회의원직 사퇴해라 했잖아요. 몰수이 그냥. 그러면은 103군데 지역 다시 보궐선거 해가지고 우리 태극기 혁명 결사대가 그 금배지 10명만 달아도 민주당이 저런 식으로 하게끔은 안 놔둘 겁니다. 너가 103개 그거 달아봐야 단 한 놈의 새끼도 금배지 하나라도 제 역할을 하는 게 없어요. 하는 게. 저 될 거라고 그냥 놔두봤더만은 신원식 장군 같은 경우에도 하는 게 있어요. 비례대표로 당선돼가지고. 국회의원 금배지 달고 나니까 완전히 그냥 그 쌩까 보고 그냥 언제 그랬냐는 뜻이 지 살 길만 다 찾고 있죠. 국회의원 되면은 그 특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고급 그 보좌관들만 해도 9명이 됩니다. 9명. 네? 9명. 그러면 100명만 국회의원이 돼도 900명이 있어요. 저 미래통합당 안에. 900명이. 저 대가리 좋은 새끼들 다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밥만 축내는 겁니까? 식충이처럼. 식충이처럼. 거의 1000명에 가까운 그 고급 보좌관들이 대가리 빠고 좋은 것들이 미래통합당 안에 저 있단 말입니다. 103명의 국회의원 있으면은.
자, 이제 문재인을 왜 그냥 둘 수 없는지는 이미 이제 이 정도 들었으면 알았을 겁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누가 이제 그 역할을 할 거냐. 미래통합당 아무리 기다봐도 가망 없죠. 뭐 더 이상 이거는 잔소리일 뿐이죠. 필요 없죠. 예? 더 이상 이걸 뭐 계속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패스하고 넘어가고. 자, 그렇다 해가지고 또 이 아스팔트 진영 이것도 또 정신 못 차린 집단들이 있죠. 총선 끝나고 나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총선 끝나고 나서. 보수 새집 지을 생각 안 하고, 새집을 지으려면은 썩은 것들을 다 도려내야 되는데, 그대로 그 썩은 새끼들이 싹 다 자리를 다 차지해 버렸잖아요. 그 썩은 걸 도려내야 될 역할을 해야 될 자들이 그거는 안 하고, 지금 3개월, 약 3개월 정도 돼가네, 이제. 2달 보름이 넘었네. 저 사전 투개표 부정선거 의혹 제기나 하고 앉아있잖아요. 저 가망성 없는 저 의혹 제기. 의혹 제기도 의혹 제기 나름이라 했어요. 돈 살포라든지 울산시장 그런 청와대 개입설 그런 어떤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는가. 뭐 지역구 후보가 지 개인적으로 돈을 살포하지 않았는가. 뭐 그런 쪽으로 어떻게 타겟을 잡아가지고 탐구를 해가 부정이 없나 하고 찾아내는 거는 저도 적극 권장을 하지만은 지금 제기하고 있는 사전 투개표 현장 내지는 프로그램 조작이라고 지금 시부리고 있는 60개의 이 유튜브 새끼들. 그들이 내놓은 그 주장은 수조분의 1도 맞지 않습니다. 부정선거 했다라고는. 뭐, 모르고 내보고 이야기한다. 웃기는 소리하고 앉아있습니다. 내가 그 60까지 니들이 아가리 틀어낸 거 전부 공부를 다 해가지고, 아, 진짜 이게 맞나, 안 맞나? 딱 치고 들어가면은, 에이씨, 딱 이 소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X. 60개가 다 그래요. 개 쪽팔리는 주장밖에 안 해요. 전부 다 개 박살나는 주장밖에 안 합니다. 개망신 당하는 주장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저것들이 그러니까 저것들이 썩은 새끼 저 미통당 드러내야 되는데 지금 방금 이야기한 그 부정 의혹 말도 안 되는 그거 주장하고 지금까지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가 후원금 코인 다 털어쳐먹어 가면서 거기에 이 순진한 할배들 쏘가가지고 다 넘어가 있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또 저것들 박근혜 대통령 나오면은 거기에 또 박근혜 또 이름 막 들밀 거예요 나중에. 지금은 입도 뻥끗 안 하는 개새끼들이 발 얹습니다 또. 그래가 순진한 어르신들한테 또 밥그릇 또 만들어내려고. 그 100%예요 100%. 저 홍문종이 내가 한 3번째 언급하네. 인천시당 지역시당 창당할 때 한 20, 30명 모여가지고 거기에 민경욱이를 불러다가 축사를 시키고. 민경욱 이 인간도 웃기죠. 아니 남의 정당 그 지역시당 창당하는데 축하해 주러 왔으면은 거기에 걸맞는 이거 이야기를 하고 가야지. 부정선거 주장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아마 봤을 겁니다. 저렇게 썩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니까 저 친박신당 뭐 홍문종 따라다니던 저 유튜브 몇 개들 블랙 시위에 그것도 참가해가지고 그 영상 찍고 있대.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그런 데라도 발 얹어가지고 존재감 내세우고 싶은 모양이지. 개 쪽팔리게. 그래도 면색이 우리 공화당에 있다가 나갔으면은 좀 뻔뻔하게 좀 잘 해나가지. 개 쪽팔리는 좀 짓거리 좀 하지 말고. 우리 공화당 똥칠 다 시키는 겁니다. 나가가지고도 저지랄 하는 거는. 저지랄 하는 것들은. 저것들이 저래버리면은, 저 친박신당처럼 저런 개 이상한 스텝 밟아버리면은, 우리 공화당이 욕 얻어먹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 우리 공화당에서 나온 사람들은 뭐 저래, 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화당 예전에 뭐,
뭐, 거의 뭐, 싸자마가 바쁜다니까, 그냥. 어? 일반 어중이 제3의 국민들은. 그래서 내가 쪽팔린다는 겁니다. 나갔으면 참 잘 해나가세요, 좀. 뻔뻔하게, 원칙 지키면서. 그리 돼야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 나오면은, 가까이 올 수 있지. 그따구로 해가지고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 사면대가 나오시면은, 그 옆에 오지 마세요, 제발 좀. 완전히 그냥, 걸레가 돼가지고 그 옆에 오면 안 돼요. 걸레는 빨아도 걸레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걸레가 되기 싫으면은, 곧다고 그 스텝 밟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뭐, 예전에 보던 또 아이디들이 좀 많이 들어오시네. 예. 예, 사랑합니다님, 네, 오래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김경호님, 네, 어서오세요. 민주당 당원들 하나 못 봤다. 자, 여러분들, 이제 제가 오늘 주제, 사실 이거 다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 이 한 40분, 한 50분 정도, 제가 이 뭐 강연식 비슷하게 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야, 그러면 이 대한민국을 누가 살려야 되느냐? 누가 살려야 되느냐? 뭐, 일반 제3의 국민들,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없네. 보수에는 없네. 이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태극기 혁명 결사대, 이 4만 명이 제가 된다 했습니다. 이 실체를 이제 확인하는 그 역사적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날이 바로, 7월 10일, 그 서초동, 그 고등법원 앞, 즉 검찰청 앞, 그 대법원에서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확인하는 날이 될 거예요. 자, 지금 이 세력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4만의 이 태극기 혁명 결사대급, 이 힘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을 거의 대부분 못하고 있어요. 예? 이 힘이. 여러분들 한 100명 정도의 어떤, 마음 맞는 사람, 이 신념이 같은 사람, 만들어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예? 근데 지금 4만 명이, 지금 만들어져가 있어요. 4만 명. 이 힘을 우리는 가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이제 이 힘을 끄집어내가지고, 이게 지금 이 힘이 어디에 있냐 하면은, 큐버의 요 원 안에 딱 갇혀 있습니다. 요 4만 명의 이, 엄청난 이 할 이 파괴력이 있는 힘이 갇혀 있어요. 딱 큐브 안에. 예? 이걸 이제, 이 큐브가 열리면서 그 에너지가 분출되는 시점이 다가와요. 그럼 이걸 누가 열어줘야 됩니다. 이 힘이 10배, 100배로, 충분히 커질 수 있게끔 그걸 열어줘야 돼요. 열어줘야 됩니다. 거기에는 어떤, 그걸 누가 하죠? 그걸 열어야 돼요. 이 4만 명의 우리 공화당 책임당원. 이게 바로 태극기 혁명 결사대입니다. 태극기 혁명 결사대. 자, 이게 6개월 전, 1년 전 이미 완성이 돼가 있었죠. 자, 이 힘을 끄집어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0배, 100배로 커져버립니다, 이게. 이게 작은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 힘을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활용을. 이 힘을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말입니다. 근데, 그럼 그 힘을 갖다가, 조은진 대표가 우리 공화당, 뭐 대표니까, 당연히 엄연히 알아서 그 힘을 활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죠. 자, 조은진 대표는 우리 공화당 당 대표죠, 사실상.
이 전체를 다, 이 동지들을 다 이끄는 사령관입니다. 이 재원진 대표가 그 역할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해버리면은 깜빵에 들어가져요. 깜빵에 들어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힘을 끄집어낸 사람은 깜빵에 갈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져요. 그 힘을 끄집어내는 사람은. 이 진성당원들이 깜빵 간다는 게 아니고, 진성당은 4만 명의 혁명 결사대가 깜빵 간다는 게 아니고, 그 4만의 그 혁명 결사대의 힘을 끄집어내서 10배, 100배로 만들어낸 사람이 깜빵 갈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겁니다. 끄집어내가지고 하면은 10배, 100배로 커져버려요, 이게. 힘이. 폭발을 해버립니다. 그걸 조원진 대표가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면 깜빵 간다니까. 그럼 이걸 끄집어내가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어야 돼. 조원진 대표 깜빵 가버리면은 어떻게 돼? 기존에 힘이 있는 것도 10분의 1로 쪼그라들 수도 있고, 물론 뭐 그거는 돼봐야 되지만은,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이거는 누구의 어떤 뭐 지시를 받고 이리 행태가 흘러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혁명 결사대, 즉 결사체는 어떤 조직체, 즉 뭐 우리 공화당이 어떤 위기가 온다거나 아니면 기회가 온다거나 하는 시점이 여러 번 있었을 거예요. 딱 그걸 미리 사전에 간파를 하고 예견을 해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소리 없이. 예? 지능적으로. 그럼 기회가 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기회를 잡아가지고 몇 배로 이걸 또 조직을 확대를 하는 그 역할이 또 돼야 되겠죠. 만약에 또 위기가 분명히 올 거다고 한두 달 전에 감지를 딱 해야 돼요. 이 결사체는 원래. 그걸 미리 예견을 해야 됩니다. 예견을 하고 그걸 방비를 해야 돼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게끔. 그게 결사체의 역할입니다. 결사체의 역할이. 뭐 결사체가 뭐 무조건 뭐 집회 현장에 나와가지고 뭐 투쟁력 있는 모양새로 그냥 막 구호도 막 같이 단결된 힘으로 막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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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뭐 그런다 해가 그게 결사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원시 시대입니까? 지금이 뭐 4차 산업혁명 달리고 있는 시대에 소리 꽉꽉만 낸다 해가지고 그게 결사체가 아니에요. 원시 시대가 아니잖아요. 결사체의 역할이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그 핵심적인 역할 미리 예견을 해가지고 움직이는 조직체. 그게 돼야 돼요. 그걸 우리는 이제 실질적으로 한 번도 그리 안 했잖아요.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이미 지금 결사 조직은 만들어져 있다니까요. 우리 공화당의 책임당은 4만 명. 4만 명. 이 4만 명이 결사체지 뭐가 결사체입니까? 이 힘을 가소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제대로 활용을 해야 돼요, 이제는. 활용을. 박근혜 대통령께서 예전에 이런 말을 했다 했잖아요. 2017년 1월 달에 신년 자담회 때 헌법재판소 탄핵되기 한 3개월 전이죠. 결사체가 만들어질 것으로 본다. 결사체만 만들어지면은 해내지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야기한 그 결사체급을 우리는 완성을 시켜야 되겠죠. 소리만 내가 되는 게 아니죠. 방금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네? 자, 이걸 이제 우리 진영 내에서 이걸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여야 돼요, 이게. 이 결사체의 이 힘을 열어야 돼요. 열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아니습니까?
조은진은 사령관은 하나밖에 없어. 제2의 조은진, 제3의 조은진이 있어야 된다. 조은진이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걸 끄집어내가지고 어떻게 해보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자, 우리는 보수 진영은 그 누구 어떤 정당 어떤 단체도 가지고 있지 않은, 즉 우리 공화당 안에 이미 태극기 혁명을 완성시키기 위한 이 결사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4만 명. 4만 명 이게 뭐 작은 인원입니까, 여러분들? 작은 인원이에요. 예? 4만 명. 3만 명만 넣어보세요. 광화문 광장 저거 다 채워버립니다. 예? 양 사이드 아스팔트 광장까지 그냥. 작은 인원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일반 군중 정도도 아니죠. 신념을 가진 그런 분들이에요. 신념. 신념. 자, 우리 지금 전국에 한 60개가 넘는 지역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 100명 이상씩 다 참가를 하죠. 하는 사람만이 그 지역 모임 숫자가 아니고, 여러 이제 직장 일들 때문에 참가하지 못하는 분들이, 뭐, 훨씬 더 많죠. 그러면은 지역별, 적게는 100명, 많게는 한 500명 정도의 그 모임 규모가 있다 보면 돼요. 그게 지금 전국에 한 60군데 정도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거 정말 좋아요. 그렇게 활성화해가지고 그 지역 전조직 소모임 그 반드시 그렇게 계속 활성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활성화시켜 나가야 되고, 자, 이 태극기 혁명 결사 대가 4만 명이 있다 했죠. 4만 명. 이 4만 명은 전부 다 박근혜 대통령을 주군으로 삼고 있고 따르고 있고, 그리고 총사령관으로는 조은진 대표를 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막강한 조직체. 자, 다시 말합니다. 자, 이 4만의 태극기 혁명 완수를 할 이 결사대, 이미 구성은 되어 있고, 이 힘을 끄집어 내겠습니다, 앞으로. 힘을 끄집어 내겠습니다. 저보고 뭐, 옛날에 뭐, 외곽에서, 우리 공화당 외곽 지원 투쟁 할 때 이 태극기 결사대, 태극전사 전용우가, 만들어서 이끌었잖아요. 그 태극기 결사대를 안에서 만들면 되지 않느냐. 이런 분들이 톡이 많이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미 우리 공화당 안에 4만 명의 이 태극기 혁명 결사대가 구성이 돼가 있는데 4만 명이나 내가 우리 공화당 안에서 태극기 결사대를 특별히 말라고 모임 형식으로 말라 만들 겁니까? 이거 이미 4만 명이 다 있는데.